저는 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11학번 졸업생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에 위치한 디자인 스튜디오 공상플래닛이라는 곳에 이제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기회가 돼서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도 조금 알리고, 그리고 또 작품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짧지만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저희는 디자인 스튜디오로서 디자인 기획, 그리고 설계, 시공까지 모두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업체들이랑 많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명 한 명의 이제 직원이 디자이너로서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대표님께서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계시고, 일단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최대한 디자인적으로 참여를 많이 시켜줄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고 있고, 생각하는 습관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는 그 방향을 지향하고 계십니다.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매번 프로젝트 할 때마다 많은 의견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생각을 많이 하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 내부는 이렇게 보시면 동양적인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느낌이나 선적인 느낌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 중앙에 보이시는 회의 겸 이제 미팅 테이블인데, 보시면 이렇게 메스감이 있게 사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의자를 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빼기 전까지는 한 덩어리의 메스로 보이고요. 여기서 좀 디딤석도 나와가지고 조금 더 동양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주려고 연출했고, 벽 쪽으로는 이렇게 한지 느낌을 사용해서 동양적인 느낌을 많이 가미를 하려고 대표님께서 디자인을 하셨고, 또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런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직적인 선들을 이용해서 조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 같은 경우도 쓰고 남은 금속 파이프를 가공해서 와이어를 연결한 다음에 미니멀리즘한 옷걸이를 연출했고, 전체적인 톤은 화이트 앤 우드 톤으로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을 주려고 연습했고, 지금 보이시는 쪽은 저희 대표님 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작업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좀 지저분하지만 제자리가 되겠고, 안쪽으로는 가끔 나가는 이제 시공 현장에서 쓰는 비품들이 조금 제가 관리 담당인데 좀 너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관련 서적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항상 작업할 때 참고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디자인을 하다가 의견이 막히는 경우에는 저희 자유롭게 이렇게 잡지를 꺼내서 읽도록 대표님께서 그렇게 지침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는 샘플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받고 수집을 해서 다음 프로젝트에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번 좀 실험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공다방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취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참여했던 작품인데요. 인테리어 잡지에도 소개가 되었고, 특히 제 이름이 디자이너로서 처음 잡지에 실린 작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처음이라서 현장도 힘들었고 디자인 기획 설계도 힘들었지만, 되돌아보면 굉장히 지금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공다방의 주소는 지금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작업이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트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변 상황은 어떤지, 건물이 30년이나 된 되게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모습을 많이 바꾸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또 과거의 흔적은 좀 남아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철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봐도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는 작품입니다. 학교에서도 컨셉을 많이 다루면서 학생들이 컨셉이란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물론 저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컨셉이란 것이 없으면 공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방향성을 좀 잡지를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틀이라도 어느 정도의 컨셉이 잡혀 있으면
조금 진행이 수월해지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무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컨셉을 짜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디자인을 완성하는 편입니다. 평면도 인면도 이런 도면들 작성을 직접 하게 되고요. 수십 번, 수백 번의 수정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디자인의 초안 단계부터 최종 결과물까지 모두 작업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요즘은 스케치업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 완성 결과 단계이고, 나중에 보게 되는 준공사진과도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거의 스케치업 3D와 똑같이 현장에서 시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테일적인 부분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처럼 기획과 설계까지 하고 싶은 사람은 스케치업을 정말 열심히 연습하시고 오시는 게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업공간의 모습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야간의 모습을 이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고요. 이제부터는 완공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잡지에 사용된 컷들로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결과물들이 나와서 너무나도 만족을 했고, 이 중앙에 보이시는 카운터 상부의 종이작품이 스케치업으로 작업할 때도 실제 이런 게 시공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소재를 써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연출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스케치업으로 작업을 하면서도 다 일률적으로 조금 보이지 않기 하기 위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얘기를 조금 많이 나눴던 부분이었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시공 결과가 너무 잘 나왔고, 클라이언트 분께서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됐고, 또 제가 처음이다 보니 많이 배우게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한데, 상상했던 디자인이 실제 결과물로 완성되고 또 그 결과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웠을 때 그 만족감과 성취감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준공이 끝나고 나서 이 공간의 열쇠를 저희 클라이언트 분께 넘겨줄 때 뭔가 나의 소유물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뿌듯한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같은 직업은 이런 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스스로 느꼈던 부분이고요. 카운터 안에서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나무 숲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또 이게 바람이 불면 살짝 찰랑찰랑 거리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소리가 되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게 있어서 되게 멋있었다 생각을 하고,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조형 작업을 하는 게 맞을지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수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글리머는 성수역 4번 출구에 위치한 신축 건물로 내부 마감인 노출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위치가 이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상업공간의 가장 최종 목표인 운영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장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상업공간에서 4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잘 안 올라오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이제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어드릴 수 있을까 프로세스를 짜면서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바라는 공간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좀 생소한 공간이기도 했었고, 실제로 저도 많이 다녀보질 않았어가지고 바라는 게 뭘까, 그런 바라는 상업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 해외에서는 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보편적이었고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하면서 함께 이제 그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잘 인테리어 되어진 클래식 바, 라운지 바를 몇 군데 같이 방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글리머의 컨셉은 뭔가 칵테일이란 매개체 자체가 여러 술들의 여러 색을 가진 술들이 섞여서 오묘하고 아름다운 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뭔가 칵테일이라는 그런 소재가 뭔가 공간 안에 물들였으면 재밌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클래식 바의 느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우드 소재로 바를 직접 현장에서 제작을 하고, 또 이 클래식 바가 가진 그 벽 뒤쪽에 있는 그 백바라는 요소를 없애버릴 수가 없어서 그걸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특수 필름을 사용해서 그 조명의 빛으로 필름을 투과시켜 조금 오묘한 색을 연출했고, 그로 인해 좀 뭔가 라운지스러운 느낌을 함께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공간의 오묘한 컬러가 조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일반 3000K 즉 정구색 조명이고요. 그 조명의 빛을 쏘아서 특수 필름에 한번 투과를 시켜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의 오묘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신기했고, 지금 봐도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오지? 저도 스스로가 되게 놀랐던 필름이었어요. 이 필름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쁜 만큼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 현장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의 이제 기존 컨디션을 좀 최소한으로 손댔으면 좋겠다는 건물주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게 손을 대면서 큰 효과를 낼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이 천정고가 어느 부분은 뭐 2700, 어느 부분은 뭐 3300 이런 식으로 좀 균일하지가 않아서 이게 최저점의 천정고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 스케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웅장함은 조금 포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너무 이쁘게 나와줘가지고 되게 만족을 했었고, 또 이 작품 역시 잡지에 게재가 되었어서 마무리는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한 현장이었습니다. 네, 일단 공간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저희 공간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면서 또 이제 저처럼 이제 인테리어 쪽에 종사를 하게 될 후배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일단 저도 그랬고, 제가 이제 회사를 처음 입사 준비를 하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인테리어라는 분야가 아시다시피 파티별로 있잖아요. 뭐 시공이라든지 설계, 기획 등등의 뭐 3D까지 뭐 등등의 분야가 있는데, 본인이 어떤 분야에 가고 싶은지를 먼저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걸 좋아하고, 뭐 공간에 뭐 레이아웃을 계획한다든지 뭐 그런 게 즐겁다라고 하면 당연히 디자인, 기획이나 설계 파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외향적이고 먼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좋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노가다 같은 일을 해봤을 때 나는 그런 분야가 더 맞는 것 같다 하면 시공으로 가면 아주 좋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디자인 창의하는 것도 좋고 창조적으로 이제 뭔가 활동하는 것도 좋고 레이아웃 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내 손으로 끝까지 마무리까지 짓는 게 좋다라고 하면 저처럼 이제 기획과 설계 그리고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스튜디오 회사에 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어딘지, 어떤 파트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무작정 회사를 가는 것은 굉장히 비추천합니다. 첫 회사 결정이 앞으로의 내 길을 정한다라고 생각할 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우분들도 자기가 나아가고자 할 방향이 어딘지, 단순하게 이쁜 공간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디자인이 맞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항상 생각을 하고 항상 고민을 하고 하는 게 재밌다, 난 컨셉을 짜고 공간의 레이아웃을 정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획이나 설계 쪽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나는 조금 외향적이기 때문에 어디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 그러면 시공을 추천드립니다. 뭐 여자라고 시공을 안 뛰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라고 해서 꼭 디자인 설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경계에 대한 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분야가 어딘지 많이 방향을 열어두고 쓰면 좋겠습니다. 또 대기업이라 해서 좋은 거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서울이라 해서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잡지에 보면 많이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재밌는 공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이 와야지만이 내가 뭔가 디자인적으로 뭔가 성공할 것 같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확실하게 서울 쪽에서는 굉장한 회사들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지방 쪽도 못지않게 회사 수는 적지만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수도권과 지방을 이렇게 구분 지을 거 없이 요즘은 뭐 잡지라는 매개체도 있고 SNS라는 매개체도 있어서 그런 또 지역적인 한계는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기 편한 자기한테 좀 맞을 것 같은 분위기의 회사를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루즈한 부분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